이렇게 손발이 너무 찰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자, 이럴 때 추위를 느끼는 부위가 어딘가요? 보통 대부분 손끝, 발끝, 귀끝, 코끝 이렇게 말단 부위가 될 겁니다. 말단 부위들은요, 말초 혈액이 충분히 가가지고 혈액 공급이 되어야 따뜻해지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부분은 혈액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반면에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말초 혈관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이 부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손을 호 이렇게 불면서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럴 때 처음으로 나타난 증상은 수족냉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족냉증이 더 심각한 증상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 부분에서의 어떤 조직 변형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수족냉증은 몸에서 양기가 잘 돌지 않아서, 즉 따뜻한 기운이 돌지 않아서 손끝 발끝에서 차가움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음에는 파랗게 변했다가 그리고 다시 빨갛게 변하면서 가려움과 그리고 저림과 아린, 그런 통증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액 공급이 안 되어서 하얗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는 산소 공급이 또 안 되어서 파랗게 변했다가 다음에는 혈액 공급이 다시 원활해지기 시작하면서 빨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보통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되죠. 수족냉증이 생기는 것은 내 몸에서 따뜻함이 줄어드는 거니까 소화가 안 되거나 소화불량이거나 아침 식사를 자주 안 하시거나 혹은 가벼운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되거나 과로하거나 해도 수족냉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레이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10% 정도나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은 없지만 말초 혈액순환이 수족냉증을 계속 방치하거나 혹은 추위에 너무 노출됐을 때 면역계가 확 깨져버리거나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작동을 했을 경우에 레이노 증후군까지 발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적 요인들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아드레날린 수용체인 ADRA2A라든지 단백질 요인이라든지 IRX1 같은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레이노 증후군까지 발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할 방법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족냉증과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생활요법을 훨씬 더 잘 지키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는데요. 손발을 항상 따뜻하게 한다든지 찬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특히 금연 굉장히 중요하고요. 카페인 같은 음료들도 수족냉증 그리고 레이노 증후군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요즘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침은 내 몸에서 양기가 끌어올려져서 몸의 체온을 올려주고 말단, 말초 혈액순환까지 잘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섭취를 해서 내 몸속에 양기를 이렇게 북돋워주게 되면 손발이 차지는 것을 훨씬 더 줄어들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이 있죠. 사물탕 같이 몸에서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사군산탕처럼 몸에서 양기를 약간 북돋는 이런 처방만으로도 수족냉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물론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여러가지 체질적인 특성이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치료기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레이노 증후군까지 가게 되면 이런 기본 처방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약탕이라든지 오수유라든지 오가피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약들을 처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간혹 한의사들이 부자라는 약들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영화에서 보면 마치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약이라든지 혹은 사약에 넣는 성분으로 표현되곤 하는데요. 물론 한약에서 아주 강력한 약이고 잘못 그냥 먹게 되면 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런 부자를 법제를 잘해서 말 그대로 로스팅을 해서 화학적인 성분 조성을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쓸 수도 있고요. 몸에서의 양기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분들은 부자가 굉장히 좋은 보약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약들은 당연히 한의사들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이런 전문적인 약재를 쓰기 위해서 한의사들이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에게 부자 같은 약재들을 썼을 때는 미리 고지를 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약들이 너무 겁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레이노 증후군의 한 70%는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략 30% 정도인 경우에는 기저질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가면역질환에 속하는 것들인데요. 리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혹은 당뇨라든지 전신성 경화증, 축상동맥 경화증처럼 그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런 레이노 증후군을 동반한다면 이런 질환을 함께 치료하면서 증상까지 같이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운동들은 당연히 말초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니까 권장해드리고요. 다만 날씨가 추울 때 야외에서 운동하실 때는 조심하시고, 하신다면 장갑이라든지 보온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옛날에 뜸을 뜬다든지 혹은 뜨거운 소금이라든지 찜질팩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찜질팩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손발 이런 데 간단하게 찜질을 할 수 있는 도구들도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파라핀이라고 부르는 촌농 같은 그런 성분들을 손발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뜨겁게 만들어주는 도구들도 있고, 그 외에도 온열을 하게 해주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당연히 한약 처방 외에도 약침이라든지 혹은 뜸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몸에서 양기를 북돋고 그리고 말초 혈액순환을 잘 해주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발 따뜻하게 면역력이 좋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